여러분,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안 받으실 겁니까? 진짜 안 받으실 겁니까? 오늘 영상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조건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자고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기분 좋은 순간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나 카톡입니다. 삼성전자 배당금 1,000만 원.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세후 입금액 850만 원을 보면 기분이 약간 나빠집니다. 15% 세금 공제하고 850만 원만 준다는 것인데 이때 순간적으로 드는 느낌은 누가 내 150만 원을 훔쳐간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거 다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배당금 1,000만 원에서 세금 한 푼도 안 빼고 배당금 입금액과 동일한 1,000만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이분들은 저축할 때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을 철저하게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이 혜택은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을 위한 금융복지제도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 온 국민에게 지원금을 뿌린 것처럼 IS 계좌도 모든 국민이 세금 혜택을 공짜로 받으라고 뿌리는 것입니다. 공짜로 준다는데 안 받으면 바보겠죠? 2021년 중개형 IS를 도입한 이후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모르셔서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 세제 혜택, 활용 방법,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철저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절세 종합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IS 계좌는 예금,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펀드, ETF, ETN,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개의 통장에서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동안 5년 결과로 발생한 수익은 더하고 손실은 뺀 손익통산, 즉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절세 종합통장입니다. ISA 계좌가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예금 등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만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투자 손익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SA 계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편할 텐데 꼭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먼저 이 계좌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잘 맞는 계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ISA 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됩니다. 일임형은 말 그대로 해당 금융회사에게 투자를 일임한다는 것인데요. 대신 맡기면 기본 수수료가 있습니다. 굳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일임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중개형과 신탁형 두 개 선택하면 됩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은 투자 가능한 상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은 둘 다 국내 성장 ETF, 펀드, ELS 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각각 이용할 수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중개형은 주식은 투자할 수가 있고 예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탁형은 반대로 예금을 이용할 수가 있고 주식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투자하려면 반드시 중개형 IS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신탁형 IS 계좌에서는 아직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형 IS더라도 해외 주식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만 가능합니다. 예금을 거래하시려면 반드시 신탁형 ISA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중개형 IS 계좌는 신탁 보수가 따로 없지만 신탁형 ISA 계좌는 신탁 보수가 연 0.1에서 0.2%가량 붙습니다. 신탁형 ISA 계좌에 5년 동안 2천만 원씩 총 1억을 넣는다면 대략 30에서 60만 원 정도의 신탁 보수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수료율은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한 사항이니 꼭 직접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ISA 계좌는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3개 유형 중 1개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어떤 것을 가입하더라도 세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ISA 계좌는 무려 5가지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비과세, 분리과세,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금융투자저축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과세 혜택입니다. ISA 계좌는 가입 대상자에 따라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한 가지로 통일하지 또 복잡하게 3개로 구분하였습니다. 중개형, 신탁형,
이름이하고 종류와는 별도로 가입 대상자에 따른 구분입니다. 일반형 ISA 계좌는 가입 대상이 제한이 없고 서민형 ISA 계좌는 근로자는 직전 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사업자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민형 ISA 계좌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이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개는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ISA 계좌 개설하러 은행 가시면 기본적으로 일반형으로 개설이 되는데요. 만약 서민형으로 바로 개설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출력해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제 혜택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9.9%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9.9% 저율과세도 좋은 혜택이지만 분리과세가 더욱 좋은 혜택입니다. 분리과세는 대상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만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킴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납세 편의를 돕게 됩니다.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으니 소득 공제되는 효과가 생겨서 사람에 따라 엄청난 세금 절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많은 분들은 IS 계좌로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제 혜택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3년 만기 이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만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이전하더라도 300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거냐, IRP로 이전할 거냐인데요. IRP로 가게 되면 중도 인출을 하지 못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만 빼고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선택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못한 돈까지 굳이 성능이 떨어지는 국내 상품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출해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환매하거나 매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특정 ETF를 3년 동안 잘 모아가는데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는 ETF를 그대로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수가 없고 ETF를 모두 판 다음에 현금화해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든 계좌를 해지하든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종목에 옮겨주면 너무 좋을 텐데 현재는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매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세제 혜택은 제2의 세금이라고 생각되는 건강보험료 제외 혜택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ISA 계좌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단순히 국세청에서 개인별 금융소득 자료를 전달받아 건보료를 산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건보료를 받으시고 산출 금액에 이상이 있다 생각되시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세부 산출 내역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세제 혜택은 금융투자 소득세 제외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큰 혜택인데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나 ETF 등 금융투자로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로 약칭 금투세라고 부릅니다. 국내 주식과 채권, 국내 주식형 펀드의 양도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최대 27.5% 세금이 발생하고 해외 펀드, 해외 ETF, ELS 등은 250만 원이 넘어가면 22%의 금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효가 되어 2025년에는 시행 예정입니다. 단, 금투세는 분류과세로 이자, 배당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ISA 계좌에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거나 지방소득세 포함 9.9%를 원천징수하는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가 매우 중요합니다. ISA 계좌는 선익통산으로 절세 효과가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익통산이란 해당 계좌 내에서 투자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한 조건을 놓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와 ISA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의 세금을 알아볼 건데요. 채권형 펀드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나고 배당 ETF에서 배당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국내 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보면 일반 계좌는 주식에서 손해를 봤어도 손익통산을 안 해주니까 채권형 펀드 수익과 배당금 합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납부해야 될 세금이 153만 원이 되게 됩니다. IS 계좌에서는 수익에서 손실금을 빼면 순수익은 700만 원이 됩니다. 이 700만 원이 과세 기준금액이 되는데요. 서민형인 경우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초과금액 300만 원만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300만 원에 9.9%면 29만 7천 원이 됩니다. IS 계좌에서는 납부해야 될 세금이 29만 7천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 계좌에 비교해 보면 일반 계좌보다 무려 124만 3천 원을 아끼게 됩니다. 동일한 수익과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30만 원 세금 내시겠어요? 아니면 5배만 원, 150만 원 세금 내시겠어요? 그럼 이런 혜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정 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ISA는 비과세 충족 기간이 3년이 필요합니다. 즉 3년 이상은 채워야 비과세를 준다는 것인데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여건이 10년인 것에 비하면 매우 짧아서 좋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이후 시점부터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연대를 계속 챙기기 위해서 3년만 유지하다가 해지하시고 재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 계좌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입니다.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불입 한도는 다음 연도로 2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올해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1천만 원만 투자를 했다면 올해 불입하지 못한 1천만 원의 한도는 내년에 넘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가 있겠죠. 만약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일반과세로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할 때 어떻게 라고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원금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요. 수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두셔야 할 점이 원금 내에서 자유로운 인출금이 가능하지만 출금한 금액만큼 입금 한도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2천만 원을 ISA 계좌에 넣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1천만 원을 꺼내 쓰고 다시 1천만 원을 채워 넣으려고 해도 이미 납입한도 연 2천만 원을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납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매년 2천만 원 납입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 2천만 원을 납입한 후 정확히 1년이 지나야 2천만 원 납입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불입 시기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 구분할 수가 없어서 당해년도에는 어떤 날에 불입을 하더라도 당해년도 납입 한도에 속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인 1월 1일 불입하나 12월 30일 불입하나 같은 해에 불입 한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2천만 원을 불입하면 바로 다음 해 1월에 2천만 원을 불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때문인데요. 만 3년이 되기 전에 6천만 원이 아닌 8천만 원까지 불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많이 불입해두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챙길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매년 3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8천만 원이면 매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세액공제를 최대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좌 만기가 3년이라서 3년 만기에 해지를 하고 또 재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만기 시점에 해지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상품 만기가 IS 계좌 3년 만기를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3년 만기가 지나더라도 금융상품 만기까지 기다렸다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주로 ELS를 가입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ELS는 상환 시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조기 상환과 만기 상환이 있는데 조기 상환 조건이 안 되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환 시기를 잘 따져보고 IS 계좌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 두 번째는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상품만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IRP와 함께 IS 계좌는 국내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라서 국내 상품만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유의할 점은 고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예금이나 새마을금고 예금은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시는 질문이 ISE 계좌와 연금 계좌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투자 수익성과 세금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나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연금 계좌는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 반면 ISE 계좌는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두 계좌의 가장 큰 투자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ISE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ISE 계좌 자체는 세액공제가 없고 만기에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계좌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의 경우는 노후 및 은퇴 목적이고 반면 ISE 계좌의 경우 중기 목적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계좌가 더 세제 혜택이 좋은지보다 본인이 돈을 모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중기 목적 자금을 모아야 한다면 ISE 계좌가 좋습니다. 이때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로지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ISE 계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좌에서도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ISE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가 공짜로 주는 세금 혜택은 무조건 다 받아야 합니다. 남들은 다 받아가는데 안 받으면 나만 손해니까요. ISA 계좌 활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본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ISA 계좌에서 꼭 써야 할 펀드나 ETF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